냄새 나는 거지. 당장 쫓아내세요. 최 과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밥값을 대신 계산해드린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에게 질책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다음 날 회사 앞에 검은 벤츠 세대가 도착할 줄은.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오전 내내 서류 작업에 시달린 저는 회사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죠.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식당 주인이 그를 향해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남자의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돈도 없으면서 왜 주문을 한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은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남자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 난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저를 돌아봤고 남자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남자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손님이 대신 내주신다고요. 주인이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카드를 건넸어요.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결제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히 지갑을 놓고 온 것 이상의 사정이 있어 보였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밥 한 끼 정도야 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떨렸죠.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이름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박수연이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죠. 수연이. 남자가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무언가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죠. 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방금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왜 그 남자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행을 한 것에 만족했을 뿐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점심 먹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오후 업무를 준비했죠.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오후 내내 저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인사평가 자료를 정리하고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확인했죠. 점심시간의 일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디 갔냐고요? 저는 평소 가던 식당 갔다고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제 이름을 듣고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다음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그 남자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업무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온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민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었죠. 아내와 이혼한 뒤 딸을 찾아 헤맸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전처가 딸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딸이 이 근처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초라한 차림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 모를 거부감을 피하고 싶었어요. 수연이. 그는 딸의 이름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딸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민서는 천천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딸이 일하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당장 달려가 딸을 껴안고 싶었지만 참았죠. 딸이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주는 민서 회장의 측근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하며 회장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죠. 실장, 찾았네. 내 딸을 찾았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확실하신 겁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수연이야. 내 딸이 맞아. 얼굴이 어릴 적 그대로야. 아내를 닮았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도 감격한 듯 했어요. 회장이 얼마나 딸을 찾아 헤맸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었죠. 천천히 가야겠네. 딸이 날 기억하지 못하고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어. 민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걸 압니다. 분명 아가씨도 이해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은 민서는 다시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자신은 대기업 회장이지만 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죠.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다가가 관계를 회복하겠다고요. 천천히 조금씩 딸의 마음을 얻어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내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딸의 직장에서 누군가 딸을 괴롭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자신과 딸의 재회를 앞당기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서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딸의 회사를 조사하고 딸의 상황을 파악하라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딸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죠.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밥값을 대신 내주는 딸의 따뜻한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서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봤죠.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다 자랐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민서는 다시 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로비에 도착해 딸을 찾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최 과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사원, 잠깐 얘기 좀 하죠. 최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어디 갔습니까?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점심시간 행적을 묻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평소 가던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 과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거지한테 밥값 계산해줬다며. 그게 사실입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본 걸까요? 식당에 다른 직원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얼굴은 없었죠. 한 분이 어려워 보이셔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최 과장은 손을 저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우리 회사 직원이 거지한테 시해 베푸는 모습이 소문났어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최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 과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죠. 앞으로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 밖에서든 안에서든 우린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행을 한 것이 잘못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경비원이 누군가와 실랑이 하는 소리였죠. 저와 최 과장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차림 그대로였죠.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수연 사원님 계십니까? 어제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최 과장도 따라왔죠. 이 양반이 누구예요? 왜 여기 온 겁니까? 경비원이 남자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어제 밥값 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말했지만 최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누구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까? 최 과장이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어제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최 과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손짓하며 말했죠. 당장 내보내세요. 이런 거지가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최 과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과장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최 과장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박사원, 지금 누구 편이에요?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슬퍼 보였죠. 최 과장은 저를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질책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억울했죠. 선행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최 과장은 본격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박사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 과장의 분노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어제 거지한테 밥값 내준 것도 모자라 오늘 회사까지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최 과장이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사과했지만 최 과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일로 경고장 들어갈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고장이요. 단지 선행을 했을 뿐인데 경고장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 과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내일 인사팀장님께 보고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최 과장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 김태준입니다. 대한그룹이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이었어요. 왜 그런 곳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저희 회장님께서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이요. 잠깐, 어제 그 남자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초라한 차림에 지갑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재벌 회장일 수 있죠? 아, 네. 별로 불편한 건 없었는데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실장이 다시 말했죠.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 과장도 전화 내용을 듣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한그룹 비서실에서요. 어제 그분이 대한그룹 회장님이라고.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지가 무슨 재벌 회장이에요. 사기꾼이 분명해. 최 과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그 초라한 모습이 재벌 회장일 리 없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이라면 어떡하죠? 그리고 왜 그런 차림으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최 과장은 다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경고장은 취소 안 됩니다. 내일 인사팀장님께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밖에서는 민서가 회사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쫓겨났지만 딸이 걱정되어 떠나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실장, 내일 회사 앞으로 와주게. 차 세대만 준비하면 돼.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경고장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대한그룹을 검색해 봤어요. 박민서 회장. 한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죠. 사진을 보니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남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초라한 옷에 피곤한 얼굴이었거든요.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회장의 눈빛이 어제 그 남자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특히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왜 초라한 차림으로 식당에 있었겠어요. 분명 사기꾼이거나 동명이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최 과장이 팀장님께 보고할 거라고 했거든요. 경고장이 쌓이면 승진은 물론 해고될 수도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창가로 다가갔죠. 회사 앞 도로에 검은 벤츠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특별 차량 번호였죠.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대답했어요. 대한그룹 회장 차량이래. 로비에 사람들이 와 있대. 대한그룹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제 그 전화가 진짜였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저는 서둘러 자리로 갔습니다. 최 과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로비에서 경비원이 달려와 뭔가 말했죠. 과장님, 로비에 대한그룹 사람들이 와서 박수연 사원님을 찾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죠. 박사원, 당신 뭔 짓을 한 거예요? 최 과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최 과장은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죠. 로비로 내려가 봅시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죠. 최 과장이 제 팔을 붙잡고 로비로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로비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박수연 사원님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어제 전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최 과장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정말 그 남자가 회장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밖을 봤어요. 검은 벤츠 중 한 대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거기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제 그 초라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죠. 세련된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밥값을 내준 그 사람이 정말 대한그룹 회장이었다는 게 말이에요. 민서 회장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 회장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회장에게 쏠려 있었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죠. 아, 아닙니다. 별것 아니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 과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회장님. 저는 이 회사 인사팀 최진우 과장입니다. 영광입니다. 최 과장이 허리를 구부리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어제 제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셨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인데. 제가 사양했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상자를 받았죠. 무게가 제법 나가는 걸 보니 귀한 것 같았습니다. 최 과장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땀을 닦으며 회장에게 말을 걸었죠. 회장님, 저희 회사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혹시 협력 관계라도? 최 과장이 아부하듯 물었습니다. 회장이 그제야 최 과장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당신이 어제 저를 쫓아낸 사람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규정에 따라. 최 과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규정이요. 어려운 사람을 모욕하고 쫓아내는 게 당신 회사 규정입니까? 회장의 말에 최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이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무례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게 보였죠. 저도 긴장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최 과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만 봤어요. 몰라봤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당신 습관입니까? 회장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최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도와드린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인물이었다니요.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요? 민서 회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수연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할 말이 많았거든요. 왜 그런 차림으로 식당에 계셨는지, 왜 저를 찾아오신 건지 말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죠. 회장님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을 따라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 과장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먼저였죠. 검은 벤츠로 다가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걸까요? 단지 밥값 하나 내준 것뿐인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먼저 타시고 저를 손짓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차에 올랐죠.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서 회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어릴 적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어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서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말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수연아. 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죠. 나야. 내 아버지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네, 뭐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내 어머니와 이혼했어.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그게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지. 어머니가 널 데리고 떠났고 연락이 끊겼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탐정도 고용하고 수소문도 했지. 그러다 최근에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는 정보를 얻었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요. 확인하고 싶어서 초라한 차림으로 찾아갔어. 내가 날 알아볼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웠거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넌 날 도와줬어. 밥값을 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지. 그때 확신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25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따뜻한 품, 큰 손, 다정한 목소리. 아빠.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말이었어요. 회장이 저를 껴안았죠. 저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제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빠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아빠가 널 보살펴 줄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찾았죠. 차 밖에서는 직원들이 궁금한 듯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아빠, 그럼 어제 그 일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넌 망설임 없이 날 도와줬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제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겠어. 널 괴롭힌 사람들 말이야. 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최 과장이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죠.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로비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죠. 최 과장은 벽에 기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과장님. 아버지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최 과장이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최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당신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비리 목록입니다. 채용 청탁, 금품 수수, 부당 인사,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과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최 과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 딸에게 경고장을 주겠다고 했죠. 선행을 베푼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고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정작 잘못된 건
당신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를 괴롭히고 비리를 저지르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과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었죠. 최진우 씨,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리고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얼굴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 있었죠. 나가주십시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은 비틀거리며 로비를 나갔어요. 한때 저를 괴롭히던 그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죠.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급히 내려왔어요. 황급히 아버지에게 인사했죠. 회장님,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이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직원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갑질과 비리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대표이사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니? 아니면 아빠 회사로 올래?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4년을 일했어요. 동료들도 좋았고 일도 익숙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우리는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죠. 점심 먹으러 갈까? 25년 만에 같이 먹는 거니까 특별한 곳으로 가자. 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회사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오늘 아침만 해도 경고장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죠. 아빠, 어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차 안은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내죠. 제가 밥값 10,000원을 내준 것이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기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